54페이지 봅시다. 거의 고공가가 나오죠. 이 고공가는 여러분 그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그저께 길을 가다가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가 대학을 다니는 자매를 만났어요. 응? 한 놈은 지금 서울여대 다니고 있고 한 놈은 세종대학교 유아교육과 다니는 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다니는데 내가 전에 수업 시간에도 아마 얘기했을 거야. 근데 둘이서 이제 그 호수공원에 살을 좀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갔다 오다가 이제 선생님하고 우연히 마주친 거거든. 운동을 해도 빠질 살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두 아이의 표정을 보고 선생님이 느낀 건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야. 둘이 둘이 여러분 물 하나씩 들고 옆에 조그만 손수건 하나 감고 둘이서 열심히 이렇게 걷기 운동하다가 선생님을 만난 건데 둘의 표정을 보고 선생님이 느낀 건 참 여유롭다. 표정 자체가. 너희들이 내년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 거기 봐. 고공가는 이렇게 봅시다. 고공가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공답주인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이 고공가는 여러분 그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현대어풀이만 간단하게 해주고, 이게 고공가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지문이 전체 지문은 아닙니다. 알았죠? 전체 지문이 아니라고 해서 뭐 이거 배우고 전체 지문을 꼭 배울 필요 없어요.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고공답주인가도 찾아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해됐죠? 이 고공가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적 화자가 머슴들을 향해서 야, 일 좀 똑바로 하자, 이런 얘기야. 알았죠? 근데 이 고공가에 대해서 답한 게 바로 고공답주인가예요. 알았죠? 고공가에 대해서 답한 게 고공답주인가야. 알았죠? 그러니까 고공답주인가는 얘한테 결국 답을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죠? 이때 이제 고공가는 화자가 머슴들을 원망하고 머슴들이 새 마음을 먹기를 바라는 게 고공가라면, 고공답주인가는 이렇게 얘기해. 머슴들 잘못된 것도 맞다. 하지만 집주인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야, 이게. 고공답주인가가 답을 하면서 여기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를 제시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현대어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옷밥을 제쳐놓고 빌어먹는 저 고공아. 고공에다 세모 쳐놓으세요. 거기 여러분 현대어풀이를 잘 쓰세요. 집에 옷과 밥을 제쳐놓고. 이해됐죠? 집에 옷과 밥을 제쳐놓고. 집에, 야, 봐봐, 야, 집에 옷과 밥이 있어. 옷과 밥이 있는데 이걸 제쳐놓고 빌어먹는 고공아,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요? 빌어먹는 저 고공아. 이 고공은 여러분 밑에 뜻이 있지만 머슴을 뜻합니다. 이해됐죠? 집에 옷과 밥을 제쳐놓고 빌어먹는 저 고공아. 들먹는은 밑에 있잖아. 못생기고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이렇게도 돼 있잖아. 알았죠? 그럼 이 제시된 주석의 의미대로 해석하는 게 좋아. 이해됐죠? 집에 옷과 밥을 제쳐놓고 못생기고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저 고공아, 이렇게 해석해도 돼. 이해됐죠? 지금 시적 화자가 그래서 머슴한테 얘기하는 거야. 머슴한테. 됐습니까? 밑에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뜻이야. 기별은 밑줄 그어놓고 소식이라고 써놔. 우리 집 소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됐죠? 비 오는 날에 일 없을 때, 이런 뜻이야.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리라, 이런 뜻이야. 됐죠?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리라, 이런 뜻이야. 원래 여러분 예전에도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일꾼들은 대부분 비 오는 날 뭐하니? 쉬잖아. 그러니까 시적화자가 비 오는 날 쉬면서 집에서 못 꼬면서 이렇게 새끼 꼬면서, 알았죠? 너한테 얘기할게, 이런 뜻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화자가 머슴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화자, 얘 머슴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청자. 이해됐지?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뭐라고 써놨어? 처음 한 어버이가 사람살이, 살림살이 할 때, 이런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한 조부모가
살림살이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한 어버이는 누구냐면 이게 써놔. 한 어버이는 요건 누구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성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성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성계가 알았죠? 살림살이 할 때, 지금 나라를 건국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어. 한 어버이가 살림살이 할 때 인심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절로 모여 풀을 베고 이런 뜻입니다.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내니. 큰 집에다 동그라미 있죠. 큰 집이 뭐겠어요? 내가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건 이미 44번의 보기에 다 설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죠? 큰 집이 뭐니? 나라입니다. 나라. 알았죠? 밑에 큰 집은 나라라고 써놔. 이성계가 인심을 많이 썼어. 알았죠? 사람들이 모였어. 오케이? 그래서 풀도 베고 터도 닦아서, 알았죠? 큰 집을 하나 지은 거야. 눈 똑바로 뜨세요. 됐죠? 큰 집을 지은 거야. 나라를 건국한 거야. 나라를 건국. 밑에 서리, 보습, 쟁기, 소로, 논과 밭을 기경하니. 기경하니는 밑줄 그어놓고 일궈내니 이런 뜻이야. 기경하니란 말은 일궈내니, 논과 밭을 일궈내니 이랬대요. 이해되죠? 논과 밭을 일궈내니 오려놓은 텃밭이 여들에 갈리로다. 오려놓은과 텃밭이, 됐죠? 나봐. 논과 밭이 여들에 갈리로다. 그러면 야, 논과 밭을 8일 정도 갈 정도로 논과 밭이 넓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논과 밭이 여들에 갈리로다. 자손에 계승하여 대대로 내려오니. 이해됐죠? 자손에 계승하여 그 논과 밭이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머슴들도 근면하면서 검소하더라. 이런 뜻이야. 밑에 저희마다 여름지어 농사지어 감렬히 살던 것을, 부유하게 살던 것을, 이런 뜻이야. 거기까지 끊어버리세요. 거기까지 끊어. 여기까지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성계 나라 건국하던 과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이 과거에는 그럼, 야, 과거에는 풍요로웠니? 풍요롭지 않았니? 풍요로웠다, 야. 알았죠? 그럼 이 고공이 누굴 뜻하냐면, 고공은 얘를 뜻하는 거야, 얘를. 알았죠? 고공은 누굴 뜻한다고? 신하를 뜻하는 말이야, 신하들.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지금 신하한테 이렇게,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왜 일 안 하고 저렇게 놀고 지랄하냐? 우리 옛날에 잘 살았잖아. 너희들 이러면 집안 망해, 이 자식아. 마음 좀 새롭게 먹어, 임마. 이런 뜻이란 말이야, 내용 자체가. 이해됐죠? 이건 상징성이 있는 작품이에요. 상징성이 있는 작품. 우리 여러분 삼인곡, 송민곡 보면, 야, 삼인곡, 송민곡의 님이 누구라고? 임금이면 주제가 뭐라고? 연군의 정이다.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 알았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과거. 그 다음에 밑에 요사이 머슴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서 밥사발 크냐 작으냐, 동옷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뜻이야. 동옷이 좋으냐 나쁘냐, 밥사발이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다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야, 나 봐봐. 자기들끼리 밥사발 가지고 다투고 자기들끼리 옷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거야. 뭐는 생각 안 하고, 집안 살림은 생각 안 하고. 이해됐죠? 집안의 살림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 옷과 밥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밑에 마음을 다투는 듯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이렇게 써놔. 마음을 다투는 듯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이해됐죠? 이해됐죠? 대꾸법 쓰인 거 알죠? 다시 마음을 다투는 듯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에 감겨들어,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일에 감겨들어 힐끗 하나 산고, 이런 뜻이야. 힐끗 하나 산고는 밑줄 그어놓고 왜 다투기만 일삼느냐, 이런 뜻이야. 왜 다투기만 일삼느냐. 이해됐죠? 현대어 풀이가 조금 어려워요. 알았죠? 하지만 이게 현대어를, 이게 현대어 풀이를 잘 못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느낌이 없는 글은 아니야. 충분히 이게 화자가 지금 고공들을 야단치고 있구나, 이 정도의 느낌은 알 수 있어. 다시 무슨 일에 감겨들어서 힐끗 하나 산고 반목 다투기만 하는 것이냐. 됐죠?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나 내 살림이 풀어지게는 줄어들게 이런 뜻이야. 내 살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엊그제 화강도 세모 쳐놓으세요. 화강도는 강도인데 강도 알았죠? 야? 이해됐지? 화강도는 여기서 밑에 풀이에도 있지만 외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엊그제 외적에 집안 재산을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붙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는가. 오케이?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는가.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는가. 김과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으려무나 이런 뜻이야. 새 마음 밑줄거. 결국 시적 화자가 머슴들한테 바라는 건 바로 뭐죠? 마음을 새롭게 먹는 걸 바라고 있는 거야. 우리도 옛날처럼 뭐 하자? 근검절약하자. 어? 오케이? 그게 바로 고공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된 거야. 고공가는 화자가 지금 머슴들에게 결국 새 마음을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게 고공가다. 알았죠? 이걸 썼더니 한 사람이 고공답주인가를 써서 야 머슴들이 잘못된 거 인정해. 하지만 주인도 잘못됐어. 그래서 머슴 중에서 우두머리 머슴을 하나 뽑아.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 그럼 우두머리 머슴이 누구겠어? 영의정이지 누구야 영의정. 이해됐죠? 그럼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중에는 신하들도 잘못했지만 누구의 잘못도 있다? 임금의 잘못도 있다라고 써놓은 게 고공답주인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돼요. 밑에 나글은 이건 뭐 고전수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리를 조문하는 걸 너무 쉬워요. 파리야 밑줄거. 날아서 고을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밑줄. 중심문장입니다. 원래 우리 옛날에 사설시조 중에 뭐 있었죠?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배운 적 있죠? 두터비가 뭐고? 두터비가 뭐고? 관리고. 관리. 알았죠? 파리가 뭐다? 백성이다. 그래서 관리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걸 다음절로 뭐라고 한다 그랬지? 우리 가렴주구다. 가렴주구. 알았죠? 그래서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그 사설시조가 가렴주구를 풍자한 노래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밑에 있는 게 파리야 날아서 고을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왜? 굶주린 사람 어미 가려내는데 아전들이 붓대 잡고 앉아서 그 얼굴을 살펴본다. 대나무처럼 빽빽이 늘어선 사람들 중에서 요행이 한 번 뽑힌다 해도 겨우 맹물처럼 멀건 죽 한 모금 얻어 마시는 것 고작이다. 그런데도 묵은 곡식에서 생긴 쌀벌레 고을 창고 위아래 날아다닌다. 묵은 곡식은 많은 거야. 묵은 곡식이 많은 거야. 알았죠? 근데 관리들이 백성들한테 뭐 하지 않는 거야? 베풀지 않는 거야. 알았죠? 베풀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됐어요. 돼지처럼 살찐 것 힘 있는 아전들이다. 아전 세모천한. 살찌는 건 아전들이고 백성들은 먹을 게 없고 서로 짜고 공이 있다고 보고하면 상을 주었으면 주었지 책임을 묻는 일은 없다. 보리만 익으면 그나마 구휼하는 일. 구휼이란 말은 밑줄 그어놓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구휼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끝내고 잔치를 베푼다. 종과 북을 치고 피리 불고 눈썹 고운 예쁜 기생들은 춤을 추면서 돌아가고 교태를 부리다가 비단 부채로 얼굴을 가린다. 그런 속에서 비록 풍성한 음식이 있어서 남아도라도 너희들은 결코 쳐다볼 수 없단다. 됐죠? 그럼 파리가 누구겠니? 백성 아니겠어, 그죠? 파리가 백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파리야 고을에 가지마. 너 먹을 거 없어. 이런 뜻이야. 누가 처먹어서? 아전들만 풍족하게 처먹는다는 소리. 이해됐죠? 요즘 말로 하면 파리가 백성이라면 뭐 아전은 뭐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죠? 이게 결국 국가에서 여러분 진짜 정치를 잘못하면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잘해야 돼. 얼마 전에 노회찬 씨 자살했죠. 자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사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4천만 원 받은 게 부끄러워서 죽음을 선택했다. 그래서 어젠가가 이제 국회장이 끝났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제도 선생님이 그 노회찬 씨의 그 뭐죠?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서 노회찬 씨가 뭐 토론했던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서민들 편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뭐 실체에 대해서 선생님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일단 돈을 받은 건 잘못된 거예요. 돈을 받은 건 잘못된 거고 자살을 선택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과연 정치인들 중에 노회찬 씨를 과연 손가락질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한 번 정도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 있냐. 이런 건 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생님도 한번 조문을 가려고 했었는데 진짜 나는 한번 가보려고 했었어요. 선생님 아는 분은 몇 분 갔다 왔더라고 보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사정이 다 똑같게 하겠습니까? 그 밑에 줄 밑줄 그어놓으세요. 파리야 날아서 객사로 들어갈 생각일랑 하지 마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대부분 이 글은 중심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 다 있습니다. 알았죠? 그럼 객사가 어딘데? 그랬더니 밑에 깃대와 창대가 삼엄하게 꽂혀있다. 돼지고기, 쇠고기, 국이 솥에 가득 부글부글 끓고 있고 메추리구이와 붕어 지짐에 오리로 국 끓이고 꽃무늬 조각한 튀긴 약과도 차려놓고 실컷 먹고 즐기면서 어루만지고 놀지만 커다란 부채를 휘두르는 통에 너희들이 엿볼 수는 없다. 우두머리 아전이 주방에 들어와서 음식을 살피는데 입으로 숯불을 불어가면서 냄비에 고기를 지져내고 수정과 맛이 훌륭하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호랑이 같은 문지기들 철통같이 맞고 서서 너희들의 애원하는 소리는 들은 척도 않고 소란 피우지 말라고 호통한다. 수령은 안에 앉아서 제멋대로 판결한다. 역마를 달려서 보고하는데 내용인즉 임금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야. 마을이 모두 편안하고 길에는 굶주릴 수척한 사람이 없으니 태평할 뿐 아무 걱정이 없다고 보고를 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객사도 너희들한테 먹을 것이 없으니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파리야 날아서 다시 태어나지 말아라. 밑줄.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상태를 축하해라. 길이길이 모르는 채 그대로 지내거라. 사람은 죽어도 내야 할 세금은 남아서 형제애까지 미치게 되니 6월 되면 벌써 세금 독촉하는 아전이 문을 걷어차는데 그 소리가 사자의 울음소리같이 산악을 뒤흔든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면 가마솥도 빼앗아가고 송아지도 끌고 가고 돼지도 끌고 간다. 그러고도 부족하여 불쌍한 백성을 관가로 끌고 들어가서 곤장으로 볼기를 친다. 그 매 맞고 돌아오면 힘이 빠지고 지쳐서 연병에 걸려서 풀이 쓰러지듯 고기가 물크러지듯 죽어간다. 그렇지만 그 숱한 원한을 천지사방에 호소할 데가 없고 백성이 모두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슬퍼할 수가 없다. 어진 아전을 움츠려들고 있고 어진 아전 밑줄. 소인배들은 날뛰고 있다. 소인배 밑줄. 뒤에 봉황은 입을 다물고 봉황 밑줄. 까마귀가 울어대는 꼴이다. 까마귀 밑줄. 봉황은 누굴 비유한 말이니? 봉황은 누굴 비유한 말이야? 어진이를 비유한 말이야. 어진이. 알았죠? 그 다음에 까마귀는 누굴 비유한 말이야? 소인배를 비유한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문제 제기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제기. 알았죠? 여기까지가 선생님 봐봐. 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면 돼요? 뭐에 대한 문제 제기다? 가렴주구에 대한 문제 제기다. 알았죠? 결국 여기까지 보면 결국 관리들의 뭐가 나타나 있어요? 관리에 뭐가 잘 나타나 있다? 횡포가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이 문제에 대한 뭐를 쓴 거예요, 이것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밑줄 그어보세요. 파리야 날아가거든 북쪽으로 날아가라. 이렇게. 북쪽에 누가 있어요? 임금이 있으니까. 북쪽에 가서 임금한테 하소연하라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이 소리를 듣고 결국 백성들을 보살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북쪽으로 천리 나라가 임금 계신 대궐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충정을 호소하고 너희들의 그 지극한 슬픔을 펼쳐보여라. 포악한 행위를 아뢰지 않고는 시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해와 달이 밝게 비쳐 빛이 찬란할 것이다. 정치를 잘하여 인을 베풀고 천지신명께 아뢰매 규를 쓰는 것이다. 천둥같이 울려서 임금의 위엄을 떨치게 하면 곡식도 잘 익어서 백성들이 굶주림도 없어지리라. 파리야 그때 날아서 남쪽으로 와라. 했죠? 그럼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임금이 해결해야 돼, 임금이.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가나의 글이. 선생님 미리 얘기할게. 나봐. 이런 주제의 글은 수능 시험에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6번 모의고사 보잖아. 알았죠? 그 중에 한 번 정도, 한 편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작품이 이런 작품. 이런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들은 그래서 대부분 수능 시험에는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는 좀 알아두세요. 43번 문제,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자연과 인간 사이의 대응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이끌다 없어. 이질적인 공간을 대비해서 현재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상을 의인화해서 대상에 처한 부정적인 상황은 나에 있습니다. 나. 알았죠? 파리가 대표적입니다. 파리의 부정적인 상황.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 없어요, 이거. 됐죠? 5번에 화자가 청자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에서 요구하는 건 뭐죠? 새 마음을 먹어라. 나에서 요구하는 건 뭐래? 임금한테 하소연해라.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번이 답이었어요. 44번에 보기를 보면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사회에서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임금은 물론 신하들도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했다. 이때 고공가에서는 전란에 황폐해진 국가의 재건을 위한 신하의 역할 동그라미. 파리 조문의 글에는 굶주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밑줄 거 임금과 신하의 역할의 중요성. 됐죠? 주제 알겠죠, 이제? 주제 알겠죠? 그래서 밑에 1번에 화강도가 가산을 탕진했다는 건 전란으로 해서 나라가 황폐해졌다는 뜻이고요. 지극한 슬픔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신하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백성들의 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맞죠, 그죠? 파리가 느끼는 지극한 슬픔, 백성들의 고통이죠. 그 다음에 요사이 고공들과 힘있는 아전들은 모두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신하들입니다. 오케이? 내용 연결되죠? 이게 좀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밑에 4번에 가의 새 마음과 나의 일은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신하와 임금이 가져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집에 옷과 밥을 다 제쳐놓고 들먹는 것과 그 다음에 나의 수령이 마을에 태평할 뿐 아무 걱정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경영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 밑줄 거 군신 간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 신하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거기 집에 옷과 밥을 얹고 들먹는 고공들이나 수령들이 태평할 뿐 아무 걱정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은 알았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태도입니다. 됐죠? 답은 5번이 답이었어요. 45번 문제. 기역과 니은을 중심으로 가의 화자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가의 화자입니다. 가의 화자. 기역은 한 어버이 살림살이. 옛날에 잘 살았어. 근데 지금 내 세가는 줄어들었어. 이해됐지? 그럼 기역과 니은은 대비되어 있다고 봐야 돼. 이해됐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